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3일짜리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이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 기리 또 푹 쉬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제 뉴스가 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인 것만 몇 가지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헝다가 또 난리라고 합니다. 미치헝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시즌 456호 시작이 되나? 다음으로 3분기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3분기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도 많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벌써 시작되는 MSCI 리밸런싱, 어떠한 기업들이 편입 예정인지 한번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진짜 타이틀만 읽는 그런 느낌으로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산 위기 중국 헝다그룹 주식 홍콩 증시에서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자,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홍콩 증시가 조금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이유는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이유가 공개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홍콩 증권거래소는 헝다그룹 주식의 거래 중단은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에 대한 내부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좋았지만 결국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준 미국은 0.6% 그리고 0.7%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열린 니케이도 마이너스 1.1%로 마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항생은 마이너스 2.4%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지금 그대로 쭉 이어간다면 아마도 내일 우리 장은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미국장인 지난주 금요일처럼 강한 반등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편하게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월, 암호화폐 금지할 생각 없다. 비트코인 10% 폭등.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하자 비트코인이 1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전통적으로 강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분위기가 합쳐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봉을 보시면은 쭉 올라서 지금 위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위에서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다시 한번 더 쭉쭉 올라서 또 신고가를 달성하러 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기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이달 중순부터 아이폰 13 부품 생산 재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 13의 주요 부품 생산이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조금 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봉쇄를 조금 풀고 경제 재개 방침으로 전환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베트남에서 아이폰 13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도 생산 재개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일어난 코로나 봉쇄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악재소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달고 다시 주가가 시동을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어떠한 기업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주가가 빠졌다면은 이거는 좀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돈나무 언니 믿었는데 아크 ETF 전부 마이너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크사가 운영 중인 상장지수 펀드 상품 6개에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중국의 헝다그룹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3개월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크사는 기술주 등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 급격하게 오른 미국 금리 인상이 완전 쥐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ARKK가 담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2%, 원격 의료업체 텔라닥 헬스가 5.6%,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로쿠가 5.6%,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5.1%,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대표주로 꼽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5% 순으로 비중 높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조 몸값 CJ 올리브영 상장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경영 승계 물밑 작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1위 헬스앤뷰티 기업 CJ 올리브영이 아주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장 준비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승계 작업 얘기가 나오는가? 일단 CJ 올리브영은 국내외 증권사에 코스피 상장 계획이 담긴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주관사단은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CJ 올리브영은 당연히 우리나라 1등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 매장 수는 1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딸 이경우 CJEN의 부사장도 CJ 올리브영 지분 4.26%를 들고 있는데 이들이 상장 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얻은 자금을 CJ 지분 확보에 쓸 것이라는 업계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을 상장한 다음 그 주식을 판 다음에 그 돈으로 CJ 지분을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올리브영이 상장하면 몸값은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수소주 강세소 올해 3분기 상승률 1위 종목은 여러분들 3분기 해봐야 딱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이 올랐고 왜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은 흥하해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 4분기에는 친환경 전기차, 수소 관련주 등 이러한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일단 1등인 흥하해운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무려 95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흥하해운은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5번 상상 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은 나노 CMS 630%나 상승했습니다. 나노 CMS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사멸 램프 개발 소식 때문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 BNC 513%나 올랐습니다. 지난 8월 13일 한국 BNC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제조 판매 권리를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키노놀이 미국 FDA에서 임상 이상의 대상 확대를 승인받았다고 밝히며 급등을 이어나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등 국전약품으로 258% 상승을 했습니다. 국전약품은 바이오텍 샤페론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1등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상장 폐지 문턱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 거를 우리가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2등, 3등, 4등 전부 다 코로나에 관련된 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등이 뭐였나? 세종 메디칼로 230%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9,000원대에서 거래했던 종목이었지만 7월 말에 경영권 변경에 대한 계약 체결이 공시된 이후 주가는 지속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6등은 바이오니아, 7위는 조일 알미늄, 8위는 캠트록스, 9위는 3일, 마지막으로 10위는 에코프로 H연이 150%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기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벌크오님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쭉쭉 뻗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해운주 반등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HMM을 떠올릴 수 있는데 HMM보다 조금 다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을 다루고 있고요. 참고로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 있지 않겠습니까? 배 위에다가 그거를 쌓아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벌크오님이라는 건데 이 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해운 그리고 펜오션이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있다고 하는데 스타벌크 캐리어스, 골든 오션 그룹, 이글 벌크 쉬핑, 마지막으로 ETF가 있는데 BDRY라는 ETF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벌크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광석, 곡물 이런 것들을 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를 때 전자제품을 나르듯이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놀랍게도 그냥 벌크선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그냥 배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걸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랑 벌크선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 벌크선 운임지수가 지금 현재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거를 BDI 지수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한해운 그 다음에 펜오션의 주가를 보시면은 야, BDI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크우님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한 생각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발틱 해운 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 1일 BDI 지수 건화물선 운임 지수는 전날보다 35포인트 올라서 5,20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벌크선 운임이 강세를 유지하니까 해운 기업 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펜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동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벌크선 연중 최대 성수기인 4, 4분기에 접어들면서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실적을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이었는데 매수로 상향을 하고
목표 주가도 종전 대비 34%나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또 배에 관련된 뉴스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발주 늘고 몸값 오르고 이제는 귀한 몸 된 LNG선. 국내 조선업체들이 발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올해 발주량과 성과가 동시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주량도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성과 역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발주량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선가, 배 가격 역시 최대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NG선의 성과와 발주량이 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LNG선은 운항할 때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력이 분명 존재하니까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다른 선종에 비해서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가 그걸 봤더니 실제로 국내 조선업체들은 올해 발주된 LNG선 45척 중에 42척을 수주했는데 점유율만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카타르발 LNG선 발주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성과가 오르며 본격적인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저가 수주 꼬리표를 뗄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조선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날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토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군 통신선 연락사무소 정상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정부는 남북이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북주가 지금은 이제 시동을 걸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1월 MSCI 편입 후보는 LNF 그리고 FNF, 공통점은 둘 다 마지막에 F가 들어간다는 거.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11월에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다시피 꽤나 좋은 투자 방법으로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편입이 되는가 그걸 봤더니 LNF 그 다음에 FNF가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T바이오센서 이러한 기업도 편입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크다고 하네요. 반면 신세계, 제일기획, 휠라홀딩스는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MSCI 반기 리뷰 발표일과 실제 변경일은 각각 11월 12일과 11월 30일인데요. 과연 이때까지 일단 지금 봤을 때 LNF, FNF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플러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T바이오센서 이 세 가지 기업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러한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휴의 경제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기리스는 내일 또 더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